자, 문제 풀기 전에 아주 좋은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질문 한다는 것은 역시 이제 공부가 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저는 기분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 요약집 잠깐 펴보세요. 165페이지.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입장을 보니까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느꼈어요, 방금. 예. 그거 보시면 그 쌍가루 7번 있죠? 7번 보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이제 요약해서 말 그대로 짧게 하다 보니까 된 건데 아마 기본서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들어왔으니까 이런 질문 들어오면 이왕이면 내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전부 다 얘기해 주는 게 맞다 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주택조합 및 그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의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등 동그라미에요. 동그라미. 그래서 등은 내가 만든 거예요. 원래 많아요. 많은데 짧게 한 건데 저를 보세요. 만약에 어디냐면은 등록사업자, 예를 들어 등록사업자, 그 다음에 중개업자, 그 다음에 뭐 신탁업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누구더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아시겠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또 기타도 대통령령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에게만, 아시겠죠? 여기 있는 사람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등록사업, 한 명만 딱 얘기하면 등록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맞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요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요 중에서 한 명만 딱 끄집어 나오면은 이 사람 한 사람에게는 대행하게 할 수가 있다에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그 기출문제 보시면, 아까 몇 페이지죠? 아까 질문하신 분 몇 페이지죠, 그게? 74. 예? 274페이지. 항상 모르시면 질문하러 오세요. 예. 274페이지 13번에 3번 주택조합 및 그 조합의 구성원은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에게 여기 총 6명 중에서 첫 번째인 요 한 사람에게, 그죠? 여러 명이 있는데 요 한 사람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맞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못 해버리면 왜 의무적인데 법은 의무 맞거든요. 왜 의무적이냐? 그래서 이거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짧게 얘기하다 보면 된 것이지. 그래서 지문이 맞는 지문이고 이것이 또 기출문 지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 들어온 순간 너무나 반가웠어요. 이제 뭔가 좀 아는구나.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질문할 때 오늘 오신 것처럼 제발 저한테만 질문해 주세요. 저 밖에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부탁 아시겠죠? 일부 한두 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저기 뭐 원장님이나 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통해 질문은 저한테 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건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 양이면 나한테 와, 나한테 이제 직접 그냥. 왜냐면 그분들 잘 몰라요. 누가 이런 거 질문하던데요. 교수님 뭔지 좀 알아보 줄래요? 그럼 나는 뭔지를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은요, 참고 있다가 저한테 해주시면은 오늘 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명령이 아니고 부탁이에요. 가끔 이렇게 원장님이 얘기하시길래 속으로 나한테 직접 얘기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여기 앉아 계시면은 상처받지 마시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부탁하는 거니까 꼭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한두 개 지금 좀 법 바뀐 게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내가 이제 국토법 하나 있는데 진도 나갈 때 얘기하려고 그래요. 공동구 파트에 지금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 진도 나갈 때 이해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2주 동안 100문제. 첫 번째 주 50문제. 그 다음 주에 50문제. 그 다음은 40문제씩 4번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50문제 안에 공동구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할 때 내가 설명할 거예요. 삭제된 부분은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얘기 안 해도 그만이야. 왜? 삭제된 건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 하지만 뭐가 삭제되는 건 알고는 가자. 아주 간단하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알면 좋죠. 자꾸 질문해야 돼요. 질문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공급 파트예요. 아주 이게 좀 재밌으면서도 하기 싫은 파트이면서도 해야 되만 하는 그런 아주 파트인데, 여기 핵심 포인트를 잘 잡아볼게요. 자, 첫 번째. 주택의 공급인데, 자, 나누어서 보는데, 자, 첫 번째는요, 주택을 공급할 때, 넘어갔다. 공급할 때, 하려면은, 팔아먹으려면은, 먼저 입주자 모집을 해야 돼요. 입주자 모집, 그죠? 입주자 모집을 해서 계약금 받고 중도금 1차, 2차, 3차 등등 내고 잔금 치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럴 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와. 여러 가지 저당 설정 등등 하지 말라. 그죠? 뭐 분양 가격을 공개하라 하면서 이제 요 속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전매하지 마라. 이런 말들. 공급 파트에 들어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입주자를 모집해라. 뭐라고요? 자,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특시, 특도, 시군구 이하 시군구라 한다. 누구 승인 받습니까? 바로 시군구에 뭘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그게 승인 받아라. 아시겠죠? 그런데 복리시설은 뭡니까? 복리시설은 얘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주택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승인받지만은 유치원 등등은 뭐라고요? 걔는 신고하라. 요거요. 그런데 모든 사업 주체가 다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받는 게 아니고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주택 사업자입니다. 뭐라고요? 공공주택 사업자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받지, 이거 헷갈리니까, 얘는 승인받지도 않고 또 신고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조금 전에 공공사업주체, 그럼 누굽니까? 국가, 국지토지, 국지토지, 국가, 아니다. 지자체, 국지토지, 국가, 지자체, 토지공, 지공, 그냥 줄여서 되겠네요. 줄여서. 그러면 국지토지 4명은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면서, 아, 공공사업주체이다. 근데 여기는 왜 또 공공주택사업자냐? 공공사업주체 플러스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공사업주체라고만 하면은 딱 4명만 없는 거야. 더 있거든. 그러니까 공공사업주체 플러스 국가 등등이 50% 초과 출조한 법인도 있고 몇 개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공사업주체가 아니라 더 포괄적 의미인 공공주택 사업자라고 넓은 의미 쓴 겁니다. 여기 안에 아까 말한 국가, 국지토지 다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본서 있어요. 여기 외에 공공기관 들어가고요. 아까 국가 등등이 50% 초과 출조한 법인도 다 들어가요. 여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머지 요약기 잠깐 볼게요. 공급 요건 모집 2번에 공급할 때에 벽지, 바닥재, 주방연구, 조문기구 등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가격 제시해라. 다시 반대로 말하면 요 4가지는 제시하지 않는다. 왜? 이미 분양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이죠. 그죠? 예. 밑에 승인을 받을 때는 세 번째 줄에 마감여제, 목록표, 그 다음에 영상물, 그 내부 촬영한 영상물 등을 승인권자에 제시해라. 그런데 국가, 지자체 등등은 승인받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줄을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를 건설할 때 그때 제출을 해야 한다. 그 얘기죠. 그 외에 이제 3번 보시면 3번에 그렇죠. 제출된 다음에 사용검사 모든 것을 다 끝난 다음에 사용검사 이후에 2년 이상은 보관해야 되고요. 입주자가 요구하면 공개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4번, 특히 4번에 사업 도중에 생산업체가 파산됐어요.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과 똑같이 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같은 질 이상 다르게 할 수가 없다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분양가가 있는데 그거 보시면 상가리 2번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분양가 상한제는요, 일반인이 공급할 때는 당연히 분양가가 측정이 되면 분양가격 이하로 평당 800이면 그냥 800 이하 하면 되는 것이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공급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요, 분양가 상한제가 참 중요합니다. 시험이 뭐 거의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요거라면은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에서 특히요, 여기 공공택지 있죠. 공공택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택지인데, 시험에는 민간택지를 안 나옵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인데, 그냥 공부하기 편하게 쓰는 겁니다. 민간택지인데, 저로 봐요. 공공택지가 이 공공택지다. 그러면은요, 여기는요, 무조건 속된 표현은 얄짤 없이 그냥 무조건 100% 그냥 분양가 상한 적용. 그런데 민간택지는요, 100%가 아니고 이 중에 일부를 누가 정합니까? 국장이 중앙도계위 중앙도계위 한다. 국장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정하는 요 지역 안에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나머지는 고급 주택 건설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택지는 무조건 전부 다. 민간택지는 반드시 국장이 심의 거쳐 지정하는 그 지역 안에서만.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가 질문 읽다가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하면은 지정한 택지는 민간택지고 지정권자는 국장이고 국장이므로 밑에 있는 시도의 의견 듣는다. 이런 말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말들이. 그게 바로 이제 가로 1번의 기업과 니은 그 얘기입니다. 이럴 때 적용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귿, 관광특구에서. 그죠? 그러니까 관광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 지정 특구죠. 거기 안에서 50층 이상이거나, 이게 일반 건축물이라면은 5, 4, 200m일 거예요. 근데 얘는 뭡니까?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은 일반 건축물은 한 층당 몇 미터? 한 층이 4m라면 주택은 3m. 아시겠죠? 그러니까 5, 3, 15, 150m 이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둘 중에 하나만 A 또는 B니까 하나만 충족되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양 가격은 당연히 땅값 플러스 건물값이에요. 택지비 플러스 뭡니까? 건축비인데 택지비는 나눠집니다. 왜? 건축비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강남에서 건물 짓는 거나 저기 시골에서 건물 짓는 거나 건축비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택지비는요, 강남에는 엄청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 강릉도 마찬가지고, 지방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똑같은 30평 형태, 32평 형태. 분명히 여기 강릉에서도 보통 한 5억에서 7억 할 거 아니야, 7억. 그죠? 좀 맞으면 이해하고 틀리면 안 해야죠. 그렇지, 그죠? 예,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청주만 가더라도요, 3억 5천원 산다는 얘기예요. 청주만 가도. 아시겠죠? 그래, 물론 이제 좀 좋은 것, 일반적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돈이면은요, 아파트 2채 살 수 있어, 2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강의하면서 가끔 얘기하지만 전 전국 다니면서 그 20년 가까이, 올해 19년째인데 강의했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요, 내 솔직히 중개업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댕기다가 오늘 청주 간다? 그러면 오늘 누가 전화할까? 오늘 오늘 놀러 오라 그래. 그럼 차도 한잔 마시러 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건 있으면 막 집어주기도 해요. 난 스스로 다뤄서 하지 않습니다. 나올 때 한마디 해요. 알아서 줘라고. 그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광명에 살다가 만약 고향이 충청도다, 청주다, 경상도 여기 무슨 구미다, 김천이다, 어디다, 포항이다, 아니면 전라도 어디다, 이런 분들이 경기도에 많아요. 의외로 이분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실 분들 계시지만은 고향 따라 가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때 그쪽의 중개업자와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됐다면 그자가 돈 버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모시고 내려갈 거야? 왔다 갔다 기름값도 안 나와요. 한번 딱 보여주면 오케이 딱 계약합니까? 안 그래요.
요구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뭐 토지 위치도, 그 다음에 또 건물 지으려고 토지를 구입한 자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파트를 주고 어떤 분은 이미 건축되어 있는 것들을 찾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중개업자랑 서로 간 네트워크 해가지고 수시로 전화하고 사주들을 보고 그래가지고 해가면서 이분도 안 내려가 보다가 딱 한 번 내려가고 탁 보면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그런 것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연결해주고 공동중개를 해서 반반씩 이렇게 뭐 나눠 먹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하여튼 간에 민간택지. 이거 다 돈 버는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일단 학교 하거나 보자. 자. 그래서 택지비야 건축비인데 택지비는 공공택지하고 민간택지가 항상 있잖아요. 근데 건축 물으면 공공 그런 거 없잖아요. 택지만. 공공택지, 민간택지. 뭐 공공건축, 뭐 민간건축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공공이니까 두 번째 공공, 두 번째 글자 공국가격 플러스 국력. 민간택지는 두 번째 민간, 그러니까 얌전가격 플러스 국력. 아시겠죠? 그 정도만. 공이니까 두 번째 공짜 공국가격. 민간이니까 감정가격. 간이 감잖아. 발음만 그래 하여튼 간에. 그러면 건축비는 하나다. 건축비는 그래도 부동산 공부의 아버지인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구입할 때 기본형 있듯이 거기다가 플러스 옵션 하듯이 그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옵션이 뭐냐? 국령이에요. 그러니까 국장이 이렇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지자체인 시군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장이 하여야 한다. 시군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3번, 1, 2번, 2번은요. 깊게 보지 마세요. 마시고 공공택지건 민간택지건 간에 무조건 분양가격은 똑같이 공시한다는 것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분양가를 공시하려면 분양가격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필요해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누가? 구청장이 한다는 거예요. 시도가 아니에요. 시도로 잘 나와요. 아시겠죠? 시도로. 저를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민간택지에서 지정하는 지역은 국장이고 분양가위원회는 시군구입니다. 그러니까 시도는 이래나 저래나 위나 아래나 다 안 들어가요. 단지 국장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 그거 이제 의견 듣는 거 나오지 지정도 하지 않고 심사위원회 운영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언제? 2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치하는데 다만 3번에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국지, 토지는 그들의 기관장이 설치합니다. 시군구가 아니에요. 만약에 토주공이면 토주공 사장이 예를 들어 설치 운영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기 쌍가로 4번 넘겨보세요. 거기 가로 2번에 절차 보시면 나오죠. 그죠? 1번 국장이 그죠? 지정할 때 시도 의견 듣는다는 것 하고요. 3번에 해제 요청 1번 국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정했지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해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1번 같은 경우는 심의 거쳐서 지정권 국장이 심의 거쳐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라면 거기 동그라미 2번과 3번 묶으세요. 얘는 해제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때 해제를 요청이 들어올 때 그때는 40일 이내에 30일이 아니에요. 며칠 내에 40일 이내에 심의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일단 그것까지 봐주시고 또 문제 풀어보면서 복습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좀 쉬워요. 풀어주시고요. 2번 봐. 2번 주택의 공급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주공인 사업 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시군구청장에 신고합니까? 안 하죠. 그죠? 공공사업주체는 승인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한다 그랬죠. 승인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55층은 50층 이상이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해야 되겠죠. 받는다 틀렸고요. 3번 공공택지 외의 택지, 한마디로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한다 틀렸고요. 3번, 4번 시군구는 여기에 시도 아닙니다. 시군구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아니죠? 얼마네? 20일. 2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원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5번 지방공사인 사업주체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왜냐? 승인을 받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승인을 신청할 텐데 승인받지 않으니까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그때죠.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군구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3번 풀어봐요. 자, 다시 한번. 주택 공급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주공이 총지분 100분의 60 요겁니다. 여기 공공주택 사업자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50% 초과니까 60% 맞죠, 그죠?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니죠? 승인받지 않는다. 신고도 안 한다 그랬죠?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시군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영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다, 아니죠? 원칙은 누구죠? 건축비는 국장이. 기본형 건축비죠. 국장이 정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군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원칙은 국장이에요. 3번 투기가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한 요 뒤에 나올 거 몇 땡겨놨는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매매 안 돼요. 증여 안 돼요. 하지만 상속은 되는 거잖아. 그죠? 예, 틀렸죠. 상속은 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4번 좀 뒤에 가서 한번 설명할 거예요. 4번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항상 얘네들은 지 맘대로야. 지 맘대로, 그죠? 5번 시도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단은 여기 3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시도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저를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얘는 보나마나 민간택지일 겁니다. 그죠? 공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한다? 누가 지정하죠? 그렇죠. 국장. 그러니까 시도 틀렸죠. 주어가 틀렸습니다. 하나 더! 문제가 많은 이유는요, 시험에 잘 나오는 내 문제를 많이 넣는 겁니다. 그래서 한 두 문제만 여러분이 풀도록 하고 웬만하면 다 풀어드릴게요. 4번. 주택의 공급 및 분양 가격 등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공택지.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는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공이니까 공급가격. 저를 봐요. 아까 말로 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 요거요. 공공택지, 민간택지가 됐죠. 이럴 때는요, 뒤에 공해서 공급, 가격, 플러스 국영. 얘는 뭐죠? 요거. 감정, 가격, 플러스 국영.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1번은 맞았죠, 그죠? 끝에 공급 가격의 국영으로 가산한 금액, 그러니까 더한 금액 하면 되겠죠. 2번.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할 필요 없다? 아니,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제시를 해야 되죠, 그죠? 있다. 틀렸죠, 없다.
3번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시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죠? 얘는 뭐죠? 신고해야 한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여튼 답은 1번인데 2번 틀렸고 3번 틀렸고 4번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 없다. 공공택지건 민간택지건 분양가격을 안 알려 어떡하냐고. 들려보세요. 상식적 문제잖아요.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하고 있는데 나 여기 입주하고 싶어. 모델하우스 보니까 참 너무 막 내 말 속 들어. 평당 얼마야? 안 가르치죠. 그럼 되냐고 이렇게 말 돼? 왜 안 가르치죠? 공공택지거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있다. 그런데 말이 안 되지만 이 4번이 기출문제 지문이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이런 지어낸단 말이죠. 5번 시군구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몇 년 이상? 1년이 아니고 2년. 2년 이상은 보관해야 한다. 그래서 5번 한 문제만 풀어주시는데 여러분 5번 보시면 거기 오타 하나 있어요. 거기 지문 4번에 두 번째 줄 중간에 있죠? 국토교통부령입니다. 해양이 아니고. 요거는요, 제가 기출문제 지문을 내고 이렇게 복사해서 만들었는데, 옛날에 나왔던 겁니다. 옛날에 국토해양부였거든요. 그걸 내가 미처 못 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국토해양을 국토교통부령으로만 바꿔주세요. 요건 제가 실수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문제만. 자, 6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장은 공공택지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들어보세요. 항상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정해진 것은 지정권자 국장이고 심의 거쳐 지정합니다. 무슨 택지만 민간택지, 그러니까 공공택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1번 위에 공공택지에서가 아니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아시겠죠? 한마디로 민간택지지만 공공택지 외의 택지가 맞는 겁니다. 하여튼 공공택지가 틀렸다 그 얘기죠. 2번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때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의견. 그렇죠. 의견 넣는 겁니다. 이럴 때 뭐요? 시도지사의 의견. 참 이런 거 참 말장난이잖아요. 그죠? 이게 기출문제 지문이요. 내가 만들면 이게 안 만들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의견, 협의가 아니라. 왜 이름을 나온지 압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투기가열 지구 지정권자는 국장 하면 돼 있잖아요. 국장 또는 시도. 그죠? 이때 국장은요, 시도 의견은 똑같아. 시도는 국장과 협의. 요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헷갈리게 하려고. 그 다음에 3번.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심의 거쳐서 밑에 지정할 수 있다? 이때는 반드시 지정,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제하여야 한다가 맞는 겁니다.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국장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은 이 문제 맞아요. 하든지 말든지. 하지만 5번에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 거쳐서 30일이 아닌 건 며칠? 40일. 투기하열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조정 대상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해제 절차는 다 똑같아요. 40일 해야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요약지 보시면은 자, 176페이지인데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나오죠. 여기 두 번째 나옵니다. 여기. 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3번 할까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금 내는 순간부터 입주할 때까지 잔금 칠 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내 거 아니지만 내 앞으로 이전될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등기하거나 하는 행위 하면 안 돼.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 여러분들 거기 책 보시면 나오잖아요.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초의 빠른 때입니다. 입주자 모집하려면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승인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승인 신청을 넣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그죠? 뭐요? 설정 제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받겠다고 신청하는 신청일로부터.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입니다. 왜? 이미 얘네들은 스스로가 얘네는 조합원이잖아요. 그렇죠? 지역조합, 직장조합, 이미 조합원이 확보돼 있잖아요. 근데 입주자를 모집을 왜 하냐고. 내가 조합원인데 나중에 남으면은 일반 분양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조합원, 즉 입주자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자체가 안 나오죠. 이미 돼 있는데. 그죠? 무주택자 또는 85 이 한 채 소유자가 현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입주자가 이미 있기 때문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하지 않으므로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언제까지?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전 등기 신청일.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이 신청 가능일. 지금 말하면 1. 이걸 끝이 아니에요. 플러스 얼마까지? 이후 며칠까지? 동그라미. 60일 또 90일로 바꿔내더라고요. 요거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좀 가끔 이렇게 좀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자, 이때까지는 말 그대로 앞으로 중대금 내고 잔금 내면은 내집될 그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1번 담보물 설정하는 행위, 2번 등기되는 부동 임차, 왜? 임차권은 등기 안 되는 건 관계없는 거니까 등기되는 임차권 등등 그 외에 전세권 이런 것들은 등기된다는 말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등기되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안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매 등등 방법을 하는 처분행위, 누가 앞으로 사업주체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면은 나중에 입주 예정자 이름으로 이전 등기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처분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다만 예외, 융자 받는 거는 입주 예정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나 돈 많으면 안 합니다. 돈이 근데 대부분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5억짜리 아파트면은 5억짜리 들어가면 되는데 꼭 사람들은 7억짜리, 8억짜리 못 나니까요. 사람 심리가 그래. 그러면 5억 있으면 5억짜리 아파트 들어가면 되는데 5억 있으면은 7억, 8억짜리 보고 2, 3억을 융자합니다. 그러다가 돈 못 모으는 거예요. 대신에 왜 합니까? 7억, 8억짜리가 그만큼 올라가면은 5억짜리보다 같이 10% 올라가도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단점만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하여튼 간에 융자는 선택사항이므로 만약에 이 사람에게 융자를 받았다면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동의 없이 자동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동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업주체가 변경됐으면 사업주체 앞으로 빨리 보존등을 해야 사용검사 이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사실 망했으면 변경은 그냥 동의받지 않고 빨리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받을 필요 없죠. 처분시키든 하든 간에. 부기등기는 말 그대로 그 주등기 외에 등기 딱 띄보면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써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보세요. 2번에 쌍가로 2번에 가로 1번 동그라미 2번 국가, 지자체,
토주공 등등 있죠. 등은 지공 포함한 공공기관 등등은 당연히 부기등기하지 않겠죠. 가로 2번 시기는 대지는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할 때 이때 대지는 하고요. 건물 최초로 지을 때 사업주체 앞으로 보존 등기할 때 아시겠죠? 그때 동시에 하고 나중에 이제 입주자에게 예정자에게 이전 등기 치죠. 하지만 3번 효력 그런데 부기 등기 이후에 만약에 여러 가지 뭐 처분했다 모두 무효다 무효. 행정형벌 위반 시 몇 년? 2년 2천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러분 문제 보시면 문제 내가 이렇게 딱 보시면 두 문제 났는데 한 문제 풀어봅시다. 7번 저당권 설정 등 제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저당권이 제한되는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이다. 맞죠? 2번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의 없이 안 되는 거니까 동의해주면 할 수 있죠. 그죠? 말 표현이. 3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뭐라고요? 입주 가능일이다. 그래서 요것이 다른 말로 하면 입주 가능일. 가능일. 그리고 4번 부기 등기 이후에 해당 대지를 압류 등등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원천적 무효. 원천적 무효입니다. 틀렸죠? 요것도 또 어설프 하게 되면은 콕 만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예. 5번 부기 등기는 주택건설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은 최초 등기인 사업주체 앞으로 등기할 때죠.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한다. 해주고요. 예. 8번은 여러분에게 좀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입니다. 여러분들 요약집 178페이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죠.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좀 현실적으로 이런 건 거의 드문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주택단지다. 뭐 아까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이런 아파트를 예를 들어 건설했다 가정합시다. 했는데 자 여기는 이만큼의 주택이 있어요. 애초 처음부터 택지가 있는데 자 이 땅은 갑거예요. 갑. 그러니까 실소유자가 갑이야. 갑. 근데 이 땅을요 누구? 실소유자는 누구라고요? 갑인데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을이 갑 몰래 이제 팔아먹은 거죠. 팔아먹은 겁니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한참 시골에 안 내려가다가 놀러 갔는데 뭔가 내 땅 위에 벌써 아파트가 막 설치되어 있고 막 난리나고 있는 거야. 벌써 끝났어 벌써. 이럴 때 이 사람은 야 실소유자는 나야. 그죠? 나야. 이게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게 공신력이 없어서 이런 발생하는 거예요. 없어서. 독일 가잖아요? 공신력이 있단 말이에요. 등기 올라간 자를 무조건 100% 그 사람을 소유자로 봐요.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뭐 이렇게 공시한 자체는 법적으로 의무적이지만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 사람 땅이 아니다, 내 땅이라는데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이제 증명하겠죠. 그 증명해서 되면은 이게 무효되고 버려요. 그러니까 저당권 소유권이 말소가 돼버려요. 말소가 돼. 아시겠죠? 말소가 되면은 이제 실소유자 앞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세요. 아파트 다 지었잖아요, 현재요. 이 땅 때문에 여기 105동 허물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용검사 이후에 이 땅을 뭐라고요? 그냥 시가로 팔아라.
이 사람이 얼마 샀는가 안 샀는가 내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 생각은 아마 시가보다도 아마 더 싸게 팔 확률이 커요. 직계 아니니까. 여기 가방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해라. 확률이 커요. 도망간 안 갔던. 그러니까 실무적인 뭐 이런 문제는 낮은 문제고. 그러니까 여기 실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 여기가 이제 말소가 돼버리면 갑 앞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웃기잖아요. 이 사람은 사업 주체의 잘못을 인해 가지고 이 105동 사람들은 이제 건물만 내 거지 토지는 내 게 아니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주체는 손 띄는 겁니다. 끝났다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소유자들이 뭐 한다고요? 대표자를 만들어 가지고 4분의 3 동의를 가지고 대표자 한 명을 만들어요. 그 중에서 이제 무슨 좀 뭐랄까 변호사 있으면 그죠? 한 명한테 이임하겠지 그죠? 그래서 4분의 3 동의 받아가지고 대표자 한 명 딱 만들어가지고 그다 보고 싸우라 그래요. 이랬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가로 팔아라 그냥. 말은 그렇지만 아마 돈 아마 더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이제 법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나중에 결론은 돼요. 법에 가면 결론은 돼요. 거기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보상 비용 포함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은 사업 주체에게 전부를 뭐라고요? 구상권 행사해서 받습니다. 나중에 다 받아. 말은 쉽죠, 그죠? 이게 몇 년까지 몇 년이게. 말은 쉽지. 하지만 이 면적이 전체 면적의 5% 미만일 때만 가능하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매도 청구할 때는 바로 소유권 회복한 날, 실소유자가 말소 후에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바로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그 문제가 이제 이겁니다. 9번이에요, 9번.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 받은 후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중에 이제 뭐 변호사가 있으면 선정하겠죠.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전체 3분의 2가 아니고 얼마라고요? 4분의 3.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번 판결 나왔다면 당연히 대표자가 했을지라도 여러분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4분의 3만 찬성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반대했을지라도 아시겠죠? 4분의 3만 찬성했습니다. 4분의 1은 반대했을지라도 판결에 대한 결과는 소유자 전체 전부 다 효력이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4번 전체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되고요. 5번은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 회복하고 2년 이내에 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